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의 좀 사례를 얘기하면서 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좀 사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작년이죠. 예, 작년에 이제 뜨고 있는 지역에 그 집을 사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들었던 건데, 뜨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는 뭐 재개발 지역이 있죠. 근데 이런 재개발 지역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좀 겪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라는 걸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원래 그 살고 계셨던 그 조합원 분의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이 이제 상승을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매도하셨던 분인데 이 매도자와 매수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개 이 세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2018년 초창기일 거예요. 초창기 때 어떤 재개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물건을 검색해 보다가 이제 조합원 분들 중에서 이제 그거를 매도하시려는 분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에 연락을 받고 이제 가서 이제 그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이제 처음 만나는 과정의 그런 스토리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스토리를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부터 상황 설정을 한번 꽁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 매도자, 매수자가 중개인을 통해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위임장을 겨우 받아오긴 했는데, 오늘도 전화 와서, 사모님, 멀리서 계약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러시면 어떡해요? 지금 다시 전화해서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돈 많이 버셨네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더 갖고 있자고. 사모님, 저희가 또 이만한 물건 또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만남에서 계약을 성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 매도하시는 분이 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급한 상황도 아니고 매수하시려는 분의 좀 사정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꽁트로 한 상황이 1차입니다. 1차에서 계약금을 걸고 1차 계약이 성사되고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을 한번 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하시는 사람, 그 초록색 부분이죠. 초록색 사람은 3차까지 잔금을 모두 처리하면은 이제 완벽한 자기 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들이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매도하시려는 분이 우선은 그 전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되고 어느 정도 계속 이슈가 되니까 한 1억 정도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판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꽁트에서도 들었던 것처럼 이미 많이 오르셨잖아요. 돈 버셨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었던 이유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돈을 어느 정도 버셨어요. 버셨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1차 계약을 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점점 더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또 1억 정도가 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시는 분이 집을 팔려고 하시는 분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해가지고 이 부동산 중개인한테 다시 전화를 겁니다. 집값이 왜 이리 올라요? 이번에 언론에서 뭐 강북 지역 개발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만한 물건 또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계약 파기하고 싶어요. 제가 7천만 원 줄 테니까 파기할래요. 그건 좀 어렵죠. 매수하신 분 입장도 있는데. 그래도 물어나 볼게요. 사장님, 매도하신 분이 위약금으로 한 7천만 원 드린다고 하는데 계약 파기를 원하시네요. 네? 좀 올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럴 생각 없어요. 그쵸?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자는 당연히 팔 생각이 없겠죠?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매도하시는 분은 그 위약금을 내서라도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팔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 상황을 보니까 더 오르거든요. 더 올랐고 이 아드님 소유인데 아드님이 팔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설득을 해서 좀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 성립이 된 건데 이제 그 집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부모님이랑 아들 좀 티격태격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그 중개하시는 분이랑 그 매도하시는 분이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 사이가 좀 안 좋아졌던데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잔금을 치르는 날이 옵니다. 잔금을 치르면 이제 소유권이 완전 매수자한테 넘어가는 날이에요. 아, 왜 안 오시지? 전화해 볼게요. 아,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멀리서 오셨는데. 아, 빨리 처리 좀 부탁해요. 자, 이날 그 부동산에는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하고 이제 뭐 필요한 것들 다 준비해서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날 모두 이 매수하시는 분은 이제 일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시간을 빼서 이제 와서 했습니다. 와서 시간을 내서 왔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조금 황당하죠. 황당해서 이제 그날은 이제 잘 얘기를 하고 이제 부동산 중개인의 얘기를 듣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이제 며칠 후에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 연락 됐나요? 아, 네. 아,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아, 갑자기요? 아, 그럼 아들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아, 아들은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 돼요? 아들 이름으로 다 거래를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드님하고 우선 빨리 연락해 볼게요. 야, 내일까지 말 없으면 저희도 법적으로 알아볼게요. 예, 빨리 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네, 연락 드릴게요. 자, 지금 들은 것 같이 이제 부모님, 그러니까 매도하려는 이제 어르신 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연락을 해보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못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 매수자분도 믿질 않으셨던 거죠. 연락이 없는 상태,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그날. 연락을 안 하고 그냥 아무 연락 없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이 거짓말이라고 좀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개인하고 연락하는데 이 중개하시는 분도 그런 상황을 모르고 이제 뭐 아들한테 빨리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진행이 너무 늦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매수자분도 이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원하고 그다음 뭐 내용 증명을 보내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연락이 돼서 이제 아드님이랑 연락이 됐고 이제 그거를 좀 빨리 처리하겠다 해서 이제 뭐 매수자분은 이제 법무사 분과 같이 얘기해서 그날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 강북 지역인데 강북 지역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말쯤에 강북 지역에 좀 급등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왜 그런 시기가 있었냐면 이제 그 박원순 시장님이 뭐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고 나왔을 때 바로 기자회견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 얘기를 하죠. 뭐 강북 얘기 그리고 어느 지역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강북 지역의 그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억 정도를 벌고 팔았던 분들이 이게 억울한 거예요. 배가 아프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한 7, 8천만 원을 위약금을 주면서까지 이거를 다시 파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조금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나도 많이 벌었지만 더 오르니까 배가 아프고 후회를 하고 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값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큰 결심을 하고 샀는데 더 올랐어요. 그럼 기분이 좋겠죠. 기분이 좋고 또 매도자까지 그렇게 계속 계약 파기를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매도하시는 분도 매수하시는 분도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벌려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좀 보면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했어요. 자,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 언제 집을 사면 좋을까? 그런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수하신 분은 물론 많이 올랐던 지역인데 이 오른 지역에는 재개발 지역이죠. 이 조합원 분들이 쉽게 안 내놓죠. 조합원 물건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 매수자분은 발품을 팔고 부동산을 자주 가고 집을 당장 살 것처럼
조합원 물건만 나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발품을 팔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개인 분이 나왔을 때 바로 연락을 준 겁니다. 바로 연락을 줬고 이 매수자분은 연락을 받자마자 빠른 선택을 한 거예요. 빠른 결정. 자금이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나는 자금이 있다라는 걸 이 중개하시는 분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신 거예요. 계속 연락을 하고. 중개인 분들은 거래가 되면 자기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연락을 하죠. 누구보다 먼저 1순위로 연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성립됐던 분인데, 그래서 이런 매수하시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중개사 분들한테 연락을 계속 해야 돼요. 연락을 하고 내가 지금 돈이 있다는 걸 알리고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라는 이미지를 줘야지 중개인 분들이 항상 1순위를 생각하고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뭐 검색만 하고 뭐 네이버 지도를 보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진짜 기회를 잡으려면은 이런 현장으로 가가지고 현장의 분위기를 많이 알아야 돼요. 현장의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타이밍인데 이런 조합원 물건들은 나오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나의 그 사건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물건을 원할 때는 저한테 그게 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게으른 겁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내가 저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 1등 자리를 1등 집을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자,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되고 무조건 이것도 똑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게으르면 안 되겠죠. 부지런하게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런 방법들이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그 지역을 계속 방문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고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부동산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좀 하락세인데 그래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를 안 하시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그래도 관심이 있고 또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 오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결정력 이거를 계속 노력하신다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즐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